안녕하세요. 한상준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미국 직업 중에서 Financial Analyst, 재무분석가, 금융분석가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재무분석가는요,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연봉이 81,590불이고요. 시간당 39불 22전을 받습니다. 그러면 81,590불. 예, 많죠. 예,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평균 연봉이 그렇다는 거고요. 처음에 엔트리 레벨, 그 초임 임금으로 들어갔을 때는 물론 이렇게 못 받겠죠. 이거에 한 3분의 2 정도, 한 5만에서 6만 정도 사이, 예, 그 정도 월급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분석가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재무분석가의 업무. 그럼 과연 재무분석가는 무엇을 하는 직업이냐? 예. 재무분석가는요, 그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그 금융 정보에 대한 제공을 합니다. 즉, 그 일반적인 그 경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에 만약에 고용이 돼 있을 경우는 그 기업의 이제 재무 구조, 그 다음에 뭐 파이낸스 스테이먼트 이런 그 재무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그 기업의 이제 금융 구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경영진한테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.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분들이 그 은행권이나 주식, 그 증권회사, 그러니까 주식을 다루는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,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 또는 기업 투자자 이런 사람들한테 또 자문을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자, 그래서 뭐 경제 상황 및 기업의 금융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 또는 투자를 그만해라, 그러니까 투자를 회수한다, 뭐 이런 등의 그 권장을 해주는 일을 하고요. 기업의 현재 및 과거 재무 데이터의 평가를 하는 일을 하고 경제 및 비즈니스 동향을 연구하는 거죠. 그래서 기업 경영의 효율성 등을 분석해서 경영진들이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평가할 수 있고요. 또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자들한테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재무분석가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금융권에 대해서 많이 고용이 되죠. 그래서 보통 금융권에서 많이 일을 하게 되고요.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, 뉴욕에 이제 월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죠.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그 자본시장과 관련된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금융권에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이제 가지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증권 및 그런 증권 상품 관련된 그런 그 자문을 해준다라든지 그런 기업 구조의 그 조사를 해서 알려준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. 뭐 보험회사 같은 데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 상품을 하나 개발하고 나면 그 보험 상품이 얼마나 그 위험에 대한 부담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보험료를 어느 정도를 받아야지 이제 그런 부분을 더 그러니까 보험을 파는 데 있어서 보험료를 얼마를 받아야 되고 보험금이 얼마나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. 또 최근에 그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는요, 기업의 그 일을 또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기업 분야,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 산업이다. 그럼 내가 이런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좀 많이 축적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그런 정보, 그 다음에 어떤 기업과 이제 이런 기업이 경쟁 관계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 조사해가지고 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.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, 예를 들어서 유럽의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그 평가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은 이런 회사가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연구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분화되어 가는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에너지 분야의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아니면 뭐 이스트 에이시안 지역의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이런 식으로도 또 분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재무분석가, 파이낸셜 애널리스트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예, 일반적으로 뭐 학사학위 이상을 받아야 되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이상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런 학사학위는 파이낸스 아니면 뭐 통계, 그 statistics, 아니면 math, 아니면 뭔가 수학, 그 다음에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, 뭐 그 경영학, 뭐 이런 쪽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쪽 직책을 많아서 이런 그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주로 이제 하게 되죠.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좋은 좀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라이센스도 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융 관련 라이센스죠. 재무분석 관련 라이센스 같은 걸 좀 받아서 금융 쪽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경우는 MBA,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, MBA라고 하죠. 그 MBA 학위를 받아서 좀 더 그 금융권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
자, 그리고 이 미국 노동청에서 예상하기로는 이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증가하는 비율이 약 5% 이상 될 거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. 굉장히 직업도 잘 잡을 수 있어요. 그렇지만 또 거기에 있어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짜 보고 싶어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. 실질적으로 이 파이낸스 어널리스트하고 H비자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실질적으로 H비자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학사학위 이상이 있으셔야 되는데, 보통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럼 이런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이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파이낸스 어널리스트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건데요. 실질적으로 MBA 출신도 있으시고 뭐 경영학과 출신도 있으신데 이런 경영 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파이낸스 어널리스트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 좀 더 높아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카운팅 공부를 좀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코노믹스 공부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스 관련된 공부를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상대 출신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파이낸스 어널리스트라는 직업으로 이 잡 타이틀로 H1B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고용주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, 뭐 고용주가 예를 들어서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 은행권, 그러니까 금융권이나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쪽이면 파이낸스 어널리스트도 충분히 가능해요. 그러니까 고객의 그런 파이낸스에 대한 니드, 수요를 좀 확인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텍스 보고서라든지 금융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좋은 상품 투자를 권유한다라는 식으로 파이낸스 어널리스트라는 포지션을 잡아서 H1B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. 또 다른 경우에는 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스칼라십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러 그랜트라든지 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또 컨설팅을 해주고 이 학생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학교가 또 FAFSA나 그러니까 연방 보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 그런 컴플라이언스 이슈 같은 것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실 경영학과, 회계학과 그 다음에 이런 쪽에 나오신 분들은 파이낸스 어널리스트라는 포지션으로 H1B도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미국 직업 중에서 파이낸스 어널리스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. 또 나중에 다른 직업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또 이런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H1B 신청하실 때는 어떻게 신청하시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